안녕하세요. 저는 Daily Activity Pattern Recognition by Using Semantic Trajectory Clustering에 대해 발표할 서정우입니다. 먼저 Activity Based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BM은 수요 예측 모형으로 기존에 활용했던 4단계 모형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디스어그리게이트 모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개개인 수준 혹은 각원 수준으로 매우 정밀하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트립이 기준이 아니라 트립 체인인 투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ABM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크게 두 가지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통행 수요는 사람들이 액티비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니즈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 통행은 이전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에 따라 ABM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개인 통행자들의 투어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고, 하루의 통행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데일리 투어, 즉 통근 통행 아니면 등교 통행 등과 같은 규칙적인 통행은 다른 불규칙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베이스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는 포함됩니다. 먼저 신세사이즈 포퓰레이션에서 여러 자료를 결합하여 인풋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 액티비티 패턴을 파악하여 개개인의 통행에 대한 대표적인 특성들을 파악합니다. 이 특성들을 활용해서 투어 데스티네이션, 모드 초이스를 구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 주제인 데일리 액티비티 패턴 레코그니션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티비티 패턴은 기존의 통행 정보에서 추출된 개개인의 데일리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액티비티 패턴은 사회 인구학적 정보,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데일리 액티비티 패턴은 레코그니션은 개인의 액티비티 결정을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을 주고 ABM을 구축할 때 현실에 대한 모사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DAPR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 인구학적 정보와 액티비티 목적만을 가지고 수행하였고, 공간적 정보를 활용한 DAPR에 대한 연구는 미비합니다. 공간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DAPR의 경우에는 사회 인구학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공간적 자료와 시간적 자료만을 활용해서 DAPR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공간적 특성, 시간적 특성을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개개인의 하루 통행 기록을 시멘틱 트래젝토리로 간주하여 DAPR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가후 통행 실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시멘틱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트래젝토리는 점들의 집합인데 각 점이 시공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 인구학적 정보,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트래젝토리가 다차원의 정보를 가질 때 이러한 트래젝토리를 시멘틱 트래젝토리라고 합니다. 시멘틱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고 그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APR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사회 인구학적 정보, 공간적 정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특성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기에 더 정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ABM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카드 데이터, 차량 GPS 데이터와 같은 기존 자료와 결합하여 새로운 인풋으로 활용된다고 하여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PR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았을 때 공간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크게 슈퍼바이드 러닝을 사용했는지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연구가 슈퍼바이드 러닝을 활용한 거고, 밑에 두 연구가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활용한 건데, 슈퍼바이드 러닝을 활용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데이터가 유입된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새로운 RP 데이터가 유입된다든지, 그런 경우 모형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언슈퍼바이드 러닝의 경우 위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은 시퀀셜 정보를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목적 그리고 시간으로만 구축해서, 즉 2차원으로만 활용 가능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방법론은 변수를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고
다차원의 변수를 반영할 수 있기에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방금 말했듯이 다차원의 자료를 활용 가능하기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르타드 앳 알이 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크게 보면 먼저 공간적 좌표, 시간, 그리고 그 외의 특성들이 포함된 점들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트레이토리 간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점에 포함된 특성들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뉴메리컬한 변수와 XY 그러니까 공간적 좌표를 구할 때 사용하고, 시간의 경우는 두 점이 공유하는 시간의 비율로 구하고, 카테고리컬한 특성은 바이너리 값으로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거리에 스레스홀드 밸류를 각각 특성에 설정을 해서 이 스레스홀드 밸류보다 작으면은 매치 K 값을 1로 두고, 이것보다 크면은 0으로 둬서 이 매치 K 값을 구하는데, 이 구한 매치 K 값에 웨이트를 부여하여 각 점들마다 스코어 스몰 a, 스몰 b를 구합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이 스레스홀드 밸류를 구하는 게 되게 이 연구를 하는데 되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 보완을 했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해진 점수인 스코어 스몰 a, 스몰 b를 합하여 트랙토리에 관한 파리티, 라지 a, 라지 b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스몰 a, 스몰 b는 스몰 a 같은 경우는 라지 a가 트랙토리 하나인데 거기 트랙토리 라지 a에 속한 점들을 스몰 a로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스몰 a, 스몰 b를 통하여 파리티 라지 a, 라지 b를 구하고, 파리티 라지 a, b와 파리티 라지 b, a의 평균을 이 트랙토리의 최종적인 시밀러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한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DB 스캔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DB 스캔은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점 간의 밀집됨 정도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인데, DB 스캔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먼저 DB 스캔이 가진 장점은 비슷한 밀도를 가진 점들의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데 좋다는 장점과 클러스터의 개수를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DB 스캔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엡실론과 최소 샘플 사이즈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한 점에서 엡실론만큼의 크기의 원을 그려 그 원 내부에 포함된 점들을 군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원 안에 포함되는 점의 개수가 최소 샘플 사이즈보다 커야지만 군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DB 스캔을 활용할 때 엡실론과 미니멈 최소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되게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링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실루엣 스코어는 같은 군집대 점들의 인접성, 그게 코이전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점들 간의 분리된 정도, 이게 세퍼레이션인데, 그래서 이 코이전과 세퍼레이션의 비율이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실루엣 스코어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0.5 이상이면은 되게 합리적인 클러스터, 그리고 0.7 이상이면은 매우 좋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본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본 연구에서는 가구 통행 실태 조사 자료, 인구 특성 자료, 토지 이용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연구 범위는 거주지, 출발지, 도착지가 모두 서울인 지점을 설정하였고, 가구 통행 실태 조사 자료에서 포함된 공간적 정보는 행정동 단위이기 때문에 공간적 좌표는 각 행정동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액티비티 개수가 3개 이상인 개인만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액티비티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3번에서 6번의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리고 가구 통행 실태 조사 자료에서 설정한 시간을 바탕으로 하루 통행 시작 시간은 5시,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시간은 다음날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전처리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의 사람 수는 14,543명이고 통행은 52,171번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들을 표로 정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방법론에서 스레스홀드 밸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점에서 거기에서 각 특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때 선행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유형과 무관하게 스레스홀드 값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0 또는 1로 점수를 구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스레스홀드 밸류를 일일이 설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뉴메리컬 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뉴메리컬 특성의 경우 모두 정규화를 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할 시 두 값의 차이 또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구한 거리 값을 그대로 매치 K, A, B에 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모든 변수는 웨이트를 동일하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액티비티 타입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야 하는데 홈, 그리고 워크 2, 오르게나이즈드 허비,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했는데 그냥 워크의 경우는 첫 번째 통근 통행 이후에 액티비티를 워크로 하였고 워크 2는 업무 통행 이후에 액티비티를 워크 2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르게나이즈드 허비에는 취미생활, 운동, 종교활동을 포함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쇼핑, 친가 방문, 외식, 그리고 누군가를 태워다주는 액티비티를 포함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목적, 도착 시간, 그리고 머무른 시간 총 이 3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최적의 엡실론과 미니멈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루엣 스코어를 구하였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그 결과이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 엡실론이 0.02 이하, 그리고 샘플 수가 200과 300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기에 본 연구에서는 엡실론은 0.01, 그리고 미니멈 샘플 사이즈를 3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샘플 총 8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표는 각 클러스터에 속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인데 각각 클러스터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릴 때 같이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데이터의 시간에 따라 액티비티 유형별 사람 수, 집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른 사람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가 시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분 단위로 나타내서 300분부터 1500분까지이고 분 단위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Y축은 각 목적 혹은 거리에 따른 해당하는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워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워크 2 아니면 오르게나이즈드 허비,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액티비티 전체적인 패턴을 볼 수 있었고 거리의 경우 행정동의 센트로이드를 측정하다 보니까 0km의 값을 가지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행정동 내부의 통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에서 트립을 기준으로 각각 통행 목적에 대해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에 따른 사람 수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으로부터 거리와 유사하게 같은 행정동 내부의 통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km에서 2km 사이의 통행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각 클러스터별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클러스터는 오르게나이즈드 허비와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이용한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평균 나이는 57.130세로 전체 평균인 38.33세보다 약 20살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은 88.15%이고 집부터 거리가 대부분 0km이므로 행정동 내부 통행이 주를 이룹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를 보아도 대부분 행정동 내의 통행이고 2km를 넘는 통행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워크 2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평균 나이는 22살로서 전체 데이터의 나이 평균보다 약 16살이 어리고 15살에서 35살 사람의 비율이 81.86%입니다. 또한 워크2의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이
6시의 최고점을 가리키므로 이를 통해 학교로 등교 후 학원을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 군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에 관한 경향은 전체 데이터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러스터는 work who, organized hobby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전체적인 사회 인구적 특성은 전체 데이터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 군집의 독특한 점은 집에서부터 직장 혹은 학교까지 거리가 5km 이상인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약 8시 이후 organized hobby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 이때 집으로부터 거리가 0km인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5km 이상인 사람의 수가 줄어듦을 보았을 때 organized hobby를 집 근처에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를 보아도 직장 혹은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군집은 work who entertainment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은 36살에서 55살까지의 미들 에이지 어덜트의 비율이 43.39%로 전체 데이터의 비율보다 약 16% 더 높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군집과 유사하게 집에서부터 직장 혹은 학교까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정보를 보면 역시 집에서부터 직장 간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1km에서 2km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나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집은 organized hobby만을 한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군집에 속한 사람들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40.51%로 전체 데이터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약 28% 정도 높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넘고 주로 organized hobby를 한 시간이 약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이기 때문에 주로 은퇴하고 여가를 즐기는 연령 높은 사람들의 비중이 이 군집에 크게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는 이 또한 전체 데이터와 크게 경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군집은 엔터테인먼트만 한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 군집과 다르게 미들 에이지 어덜트가 군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여성의 비율이 92.15%로 주로 액티비티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5시 사이이므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전업주부가 이 군집의 큰 비중을 차지함을 유추하였습니다. 또 이 군집 또한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는 전체 데이터의 경향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군집은 work who, organized hobby를 한 후 work to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군집은 36살 이상의 비율이 군집의 78.5%를 차지하고 organized hobby를 하는 사람 수가 약 오후 12시와 3시쯤에 살짝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 군집은 워크를 약 3시에서 4시쯤 대부분 사람들이 끝내는데 이거는 다른 워크를 포함한 군집들에 비해 약간 일찍 끝냄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를 보았을 때 이 군집은 거의 대부분 행정동 내에서 통행을 마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클러스터는 work who entertainment를 하고 work to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 군집은 80.2%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인 47.52%보다 33%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미들 에이지 어덜트의 비율이 군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임을 보았을 때 이 엔터테인먼트의 대부분은 점심 외식을 하는 액티비티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군집도 직장 혹은 학교부터 집까지 거리가 먼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를 비교해보면 다른 군집들과 크게 다르게 집에서 직장 간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만 각 통행의 거리는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구 통행 실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멘틱 트라젝터리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 내 거주자들의 대표적인 액티비티 패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사회 인구적 특성을 활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기존 방법들보다 더 직관적으로 실질적으로 ABM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멘틱 트라젝토리의 방식은 사회 인구적 특성과 시공간적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에 ABM을 구축할 시 더 정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최종 레포트를 내기 전까지 집으로부터 거리, 이전 액티비티로부터 거리를 변수로 활용하여 새로운 추가적인 클러스터링을 분석할 예정이고, 또한 분석된 군집들의 사회 인구적 정보를 슈퍼바이즈 러닝 등을 활용해서 더 논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